네, 오늘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연령대가, 자녀분들 연령대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하고 양육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강의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강의하려면 약 50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20시간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양육하고 두뇌의 변화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2시간 내에, 1시간 반 정도 내에 마무리를 하려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간과 두뇌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배고픔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창의성하고 동기부여를 관장하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리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데, 근데 중독 중에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식한테 중독되길 바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고력 중독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면은 그게 이제 21세기에서부터 22세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는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요. 생각 중독이 이게 다른 말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학 입시하고 회사에 들어가는 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하고 입사에서 면접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소서라든가 서류가 워낙에 이 사기꾼들이 학원에서 써준 게 많기 때문에 이미 대학에서 질려버렸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면접 토론이 예전에 한 학생당 10분 정도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40분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5분만 얘기해보면 다 파악한다예요. 한 아이랑 5분만 대화를 하면 그 아이의 모든 잠재력이 거의 다 75% 이상 간파가 됩니다. 40분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만들어진 인재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예요. 다 만들어진 인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50억을 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을 그 아이가 쏟아부었을 때, 그걸 이제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할 때, 또는 유학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50억을 쏟아부으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찰 50억을 쏟아부을 수 없다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생각 중독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도파민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 모든 게 도파민 욕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동기부여의 문제입니다. 동기부여.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직장인까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의욕, 동기부여가 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길을 제시해도 가지를 못합니다. 실행력이 약하니까, 동기부여가 약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의 동기부여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 능력과 배고픔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10세 전후에 3살부터 뭐 한 13살 뭐 이 정도라고 볼까요? 3살부터 13살 이 사이에, 또는 15살 길게 잡아서 이 사이에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없는 아이는 동기부여 능력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루 3끼를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들이 동기부여 능력이 거의 없이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15살이 됐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공부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책상에 앉았는데 3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배고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문만 열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굶길 것이냐 이 문제죠. 어떻게 생산적으로 굶길 것이냐. 그래서 방법을 생각을 해봤더니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서 같이 굶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또는 멀리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어머 어떡하지 엄마가 깜빡 새참을 안 싸왔네 쌌는데 집에다 놓고 왔네 하면서 하루 종일 굶기는 거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배고픈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통계를 내보면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2가 위대한 성공자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인류의 위대한 성공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굶어본 경험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수성가하면서 어렸을 때 그 결핍을 느껴봤다라는 것이죠. 이걸 느끼지 않으면 아이들은 동기부여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크푸드가 풍부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얘가 배가 고플 때마다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약 10대, 10살까지는 시골 환경이 좋다고 그랬어요. 도시 환경에서 나쁜 게 뭐냐면 1,000원만 주면 먹을 수 있는 걸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배고픔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동기부여 능력이 어떤 식으로든 배고픔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엄마들이. 자, 문화인류학에서 석기시대 식단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 건강식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류는 지난 300만 년 동안 석기시대의 식단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고기를 먹었고 사냥이 성공했을 때 대부분 채식 생활을 했죠. 수렵 채집인데 채식 생활을 많이 했고 비교적 우리 인간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은 물고기하고 조개 종류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걸 쉽게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다가 또 너무 오염돼가지고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또 최근에 후쿠시마 아시죠? 우리나라 바다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건 석기시대 식단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충 비율이 나옵니다. 인간은 뭐 채식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육식을 했고 이런 비율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건강식을 한국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전통 한식하고 석기시대 식단. 그거를 믹스하면 됩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것을 입맛이 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중년 이후에 암에 걸렸을 때 대부분 식이요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식이요법이 석기시대 식단하고 우리 한국 전통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것에 대한 입맛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이요법을 하게 됩니다. 암이 잘 낫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원래 이게 우리가 먹는 거였어. 이거 웰빙 식단이 우리가 원래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분이 좋게 식이요법을 해야 암도 잘 낫습니다. 보험을 들어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건강식을 입맛을 들인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 배고픔에 의해서 이게 이제 버트랜드 러셀이 한 말인데 인생 전체가 맨 처음에 뭐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 뭐에 대한 강력한 사랑 그걸 영어로 이거라고 그래요. 막 갈망, 뭐 스테이 헝그리 상태죠.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그 그러니까 배고픔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 헝그리가 그 스테이 헝그리 상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러셀이. 뭔가에 대한 강력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발명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뭔가를 제공했을 스타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게 진선미로 따지면 이제 이 착할선자인데 착할선자는 이거를 그 예전에 착할선자도 그 양과 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먹을 수 있는 것,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두 가지가 있어요. 창의성은 폐기되는 창의성이 있고 세상에 먹히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세상에 먹히는 창의성의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은 뭐 컴퓨터의 발달,
뭐 정보의 발달,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출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30년 후면은 우리나라 15세에서 65세 사이 인구의 실업률이 80%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있는 사람 20%밖에 안 되는 거죠. 30년 후에 그 자동화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약 48%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지금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 플러스 48%하면 80%가 돼요. 다 이렇게 실업자로 살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실업자가 될 확률이 8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스타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사주는 겁니다. 아, 이거 스타일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자기가 써주는 거죠. 그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스타일에 이르려면 강력한 동기부여, 로맨스, 사랑,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가짜 인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인재의 조건은 뭐냐면은 바로 의욕, 열정으로 생각 중독에 빠지게 되면 진짜 인재가 될 확률이 이제 거의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생각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몰입 능력하고도 관계가 돼요. 자기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금 명문대생들도 자기 적성과 진로를 스스로 못 찾아낸 애들이 많습니다. 그 공통점은 어렸을 때 배고파본 경험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다쳐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모험과 회복 탄력성인데 다쳐본 경험은 뭐냐면 이거죠. 뇌과학에서 15세 이전의 육체적인 경험은 15세 이후의 정신적인 경험으로 전이 됩니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5세 이전의 모험과 탐색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그 말썽쟁이 시절에 모험과 탐색 행동 언제 시작하냐면 3살부터 시작합니다. 걸어다닌 직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살쯤에 시작을 해요. 근데 그 3살 때부터 약 15세까지 제가 배고픔이 이게 결핍이었습니다. 이게 동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냐? 이 모험은 뭐냐면 선택과 변화와 운동이에요. 이거 4가지가 결핍, 선택, 변화, 운동. 이거 4가지가 지능 진화의 비결입니다. 동물 단계에서 동물이 인간의 지능을 만들게 된 4가지 요소가 결핍, 선택, 변화, 운동이었어요. 제가 뇌과학을 한 20년 이상 공부한 것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3살부터 15세 사이가 신체 활동이 결합된 놀이라든가 게임 같은 것들이 결합된 이거 모니터 말고 이거 휴대폰 하는 거 말고요. 게임 말고.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가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3살 이전에 5살 이전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게 모니터에 길들여진 애들은 정신 이상이 될 확률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병원에 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하려면 왜냐하면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제대로 뉴런들이 제대로 결합을 하려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다시 일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난 300만 년 동안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책상에 앉아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산 적이 없어요. 배고픔이라는 것도요, 인류 역사상 우리 현대인이, 인간 종류가요, 하루에 배고픔을 느껴보지 않은 세월은 약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픈 사람 많았잖아요. 그죠? 대충 평균 잡아서 우리가 하루에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았던 시대가 30년밖에 안 되고요. 지난 300만 년 동안 인간은 거의 매일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 배고픔을 우리 아이들이 못 느꼈을 때 그 아이들한테 그 뺏어가는 두뇌적인 능력, 동기부여 능력이 얼마만큼
상식이 될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절대 사육을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을. 잘 먹이면 안 돼요. 좋은 걸 먹이되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접근하는 과정을 같이 요리를 한다든지 같이 시장을 본다든지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해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동기부여 능력과 인내심이 생기게 되고 전략기획 능력이 돼요. 성견지명.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모든 능력이 15세 이전에는 육체 활동하고 먹이를 획득하는 행동에서 그게 길러지는 겁니다. 쉽게 먹을 것을 획득하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해요. 자, 결핍선택 변화 3살부터 15세까지 이때 이제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자, 3살부터 8살 사이에 그 교육학 책 중에서 제가 깜짝 놀라 아주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고 감명을 받았던 어떤 교육학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럽에서 2만 년 동안 죄송합니다. 2만 년이 아니라 유럽에서 300년 동안 2만 명의 유럽에서 300년 동안 2만 명의 천재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했는지. 근데 그 당시에 과거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다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의 공교육의 교실에서는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거나 담임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 있는 애들은 대체로 어수선하거든요. 시끄럽고 ADHD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우리 공교육은 창의성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말살하는 쪽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창의성 없애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해도 없어요. 외국에서 뽑아야 돼, 외국에서. 왜 우리 교육 자체가 창의성 있는 애들을 잘 키우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육을 믿지 말라. 그래서 3세, 8세 사이에 그 교육학자가 그 창의성 있는, 그러니까 창의성이 앞으로 중요해진 거는 컴퓨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먼저 중산층이 몰락을 했어요. 미국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익부 빈익빈 1%와 99%로 나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와 자동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뺏는 게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로봇이에요.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됐고 중산층이 모기지, 금융위기가 그래서 왔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금융위기가 오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자동화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3세, 8세 사이에 친엄마가 그 아이를 가까이 양육을 했을 때는 창의성이 줄어들더라는 것이죠. 그럼 뭐야? 3세, 8세 사이에 어떤 애들이 창의성이 높은가 봤더니 친엄마하고 떨어진 기간이 길수록 창의성이 높아. 3세에서 8세 사이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제가 그 비밀을 찾아낸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결핍선택 변화 운동이 친엄마가 있을수록 줄어듭니다. 친엄마와 같이 살수록. 왜 그럴까요? 친엄마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방목을 잘 안 시켜요.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동물 단계에서부터 가져온 이 친엄마의 그 옥시토신이 만들어낸 내 자식과 내가 한 몸처럼 느끼는 그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만의 시간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만의 시간을. 자, 그러면 이거 집을 나가라는 얘기냐? 그러면 나보고 지금 집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친엄마는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바로 3세에서 8세 사이에 그 아이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 아이만의 아지트를 줘야 됩니다. 소파 뒤에 그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다락 2층 침대에다 짓는다든지 해서 그 아이가 자기 방을 마음껏 꾸밀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엄마가 참견할 수 없는 공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이만의 공간이 한 2평 정도, 이 2평 정도 집이 넓으면 방 하나 줘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3세, 8세 사이에 그 방 안에서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냅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결핍선택 변화 운동을 많이 경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친엄마가 간섭할수록 창의성은 낮아집니다. 창의성도 낮아지고 도파민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하려고 할수록 아이는 창의성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엄마 성격상 내가 청소 안 하고 못 베긴다 만약에. 그리고 나는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든지, 우리 집에 개 모임을 자주 해서 뭐 내가 개주여서 뭐 손님들이 자주 오기 때문에 난 지저분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을 그대로 놔둬도 되는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난감을 치우면 안 돼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전략적인 능력을 키웁니다. 이 나이 때 아이들은 3살, 8살. 근데 제가 아까 10살까지 왜 넓은 시골 환경에서 애들을 키우는 게 좋냐면은, 그래야만이 다쳐보고 모험하다가 다치고 그 상처 난 것이 뭐 그래서 넘어져서 돌이 있어야 넘어지죠. 돌이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풀이나 돌이 있어야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져서 이제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다가 약 바르고 밴드 바르고 하면 이게 낫잖아요. 상처가 보름 정도 지나면. 그때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자기 무의식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는구나 이거예요. 그럼 새살이 돋는구나는 나중에 의식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30세 이후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아, 새 사업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자살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도전을 받지 못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대인관계 스트레스라든가 자기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굉장히 취약한 애가 됩니다. 그래서 3세부터 8세 사이에는 엄마의 간섭을 줄여주면서 그 아이가 자기만의 장난감 놀이라든가, 이거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그걸 좀 없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시골 환경이 좋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와이파이 금지시켜버리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발도르프 학교는 15세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초등학교 초중등 과정에 아예 검색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학교에서 검색하려면 집에 가서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창의성, 결핍 선택 변화 운동, 검색이 아니라 사색. 사색을 통한 생각 중독.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는 정보의 양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수학 공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5세 이전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회로를 두뇌 속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두뇌 엔진이라고 불러요. 유튜브에서 저희가 종이 나눠드렸죠. 유튜브에서 제 이름 고영훈 치고 두뇌 엔진을 치면 두뇌 엔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시간짜리 강의가 한 3개가 있어요. 3시간짜리 강의가. 두뇌 엔진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강한 동기부여와 로맨스 이후에 그 아이는 막 어떤 직장에 가려고 도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그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로맨스가 25세까지고, 25세에서 45세까지 약 20년간이 자기 스타일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차리려고 하더라도 45세 이후에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스타일을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독립을 하더라도. 35세에 섣부르게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왜? 스타일을 만드는데도 한 2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20년. 근데 이 30대에 망하는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삼성에 들어갔다가 그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나온 사람들 있죠. 애들. 걔네들 분명히 망합니다. 몇 번씩. 근데 왜 여전히 건재하죠? 자기 부모가 현찰 5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할 때마다 또 사업 비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50억이 없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45세 이후의 인간은 그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디자인이 좀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자아 실현의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까지는 이제 자아에 대한 학습기라고 보시면 돼요. 45세 정도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40세까지였는데 이게 좀 길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65세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자기 스타일을 만들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60 넘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사람들. 자기 양념으로 첫 번째 식당을 차린 나이가 60이 넘어서였어요. 그다음에 우리 예술가 중에서 루이즈 부르주아라는 조각가가 있어요. 여기 한남동에 갤러리, 삼성에서 만든 갤러리 가면 큰 거미 조각이 있는데 이게 마더라는 제목의 조각품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60이 넘어서 조각을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타일의 완성이 65세까지 안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데 몇 살까지 그거를 참아줘야 되느냐, 인내를 해줘야 되느냐. 55세까지예요. 인생의 그 완성 단계라는 게 약 55년이 걸립니다. 두뇌가 어느 정도의 그 성숙기가. 여러분들도 지금 55세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대가족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대가족이 망가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자본주의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가족을 만들어야지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가족 제도는 이제 같이 협력해야만 하는 그 일에 유리하거든요. 그 농촌 같은데. 근데 이게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핵가족이 많아져야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야지 일꾼 싼 노동력이 많아지거든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핵가족화가 됐어요. 어쨌건 간에. 근데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인간의 두뇌가 55세가 돼야지 완성이 돼요. 그죠? 완성된 두뇌 밑에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그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숙해. 엄마 아빠가 이제 30대야. 30대. 두뇌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이 아름다움을 이루질 못했어요. 한참 이거 그 자기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단계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을 떠남으로써. 이게 또 엄청나게 또 마이너스가 돼요. 창의 인성 중에서 인성에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의성의 마이너스는 순전히 친엄마 때문입니다. 거의. 인성이 망가지는 것은 마을 문화가 사라지고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이게 저절로 인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엄마 영향이 꽤 커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을 이렇게 일관되게 차분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남편의 돈벌이가 또 들쭉날쭉하잖아요. 이렇게 망했다가 이러면 또 엄마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그 애가 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라면, 엄마라면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게 인성을 만들기 때문에. 창의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자꾸 이렇게 케어를 하니까 창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의지와 삶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적성진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등산을 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세일즈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식의 바다가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이 무의식의 바다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식은 내가 등산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진 다음에 바다로 가는 과정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알지 못하는 운명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우리는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뇌 실험에서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 무의식과 연결된 몸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0.3초에서 6초 후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그러면은 삶이라는 게 곧 팔자냐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나비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들이.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게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게 평행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Back to the Beginning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시간 여행을 애들이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과거에서 뭐 하나를 바꿔놓으면은 현재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나비 효과가 굉장히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영화죠. 나비 효과. 뭐 하나를 바꿨더니 미래가 바뀌고 들어오스 아니면 또 바꾸는 줄 알았네.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인생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미래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얘기가 원래 성철 스님이 그 전에는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어떤 수행 돛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겪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반항을 합니다. 인생이 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어른들이 말한 게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 좀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없는 것 같지만 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적성과 진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아이 나름대로의 성공할 수 있는 팔자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3세부터 8세 사이에 어떻게 방해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섭과 개입하면 창의성이 줄어든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방해가 뭐냐면은 나비 효과에서 긍정적 나비 효과라는 것은 자기 결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시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꿈을. 공무원, 교사, 의사, 판사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송혜 아저씨? 아무튼 연예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결정성에 그러니까 미래가 그 아이가 바람직한 미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성이에요. 자기 결정성이 있어야만이 그 아이는 로맨스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드라이브라는 책에 다니엘 핑크인가 같은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결정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겁니다. 미래에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플로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플로라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어떤 정말 바람직한 미래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적성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 얘가 바이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교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아이들의 두뇌는 무한하니까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공한 미래로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시크릿이라든가 공시성, 칼 융의 공시성, 싱크로니시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좋은 공시성, 좋은 운명으로 맞이하는 길이 있어요. 길이. 그 흐름
그 흐름을 플로라고 하는 겁니다. 플로. 플로는 흘러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결정성에 의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두뇌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게 두뇌 인진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30년 후에 지금 현재 직업의 40%에서 50%가 사라진다. 그거를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아이들의 미래 꿈이, 자, 교사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잠깐만요. 돌리고요. 미래, 사라지는 직업을 그냥 2부 강의로 넘기고, 그러니까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어요. 직업군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수학 공부를 해서는 사라지는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좀 중요한데, 그 동기가. 그러니까 수학도 지금 그래서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영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토론 능력하고 글쓰기 능력입니다. 국영수에서 뭘 포인트를 둬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단어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뮤지컬을 하고 싶어하고 자기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애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잖아요. 그죠?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싶어하죠. 당연하죠. 미래 사회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유지가 됩니다. 물론 로봇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즐긴다라는 것은 같은 종족끼리 그 아리랑 춤을 추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연아보다 피겨스케이팅을 더 잘 타는 로봇이 30년 후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로봇은 올림픽에 안 나갈 겁니다. 아마도. 왜? 인간으로 자격 제한을 둘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과학과 예술에 있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 인간의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커뮤니티, 동호회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인간마다 이제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거든요. 맞춤 서비스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그러니까 의료도 교육도 좀 자동화로 꽤 넘어가요.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 건강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대1로 웰빙 서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먼 미래에까지. 그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영수를 공부하는 방식에서부터 공감 능력 이런 거는 아무튼 좀 더 자세한 건 입으로 넘어가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때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렇습니다. 엄마들은 이렇게 얘가 이 정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설정을.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체육만 좋아하거나 또는 미술만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더라도 축구 게임에 있어서 인간이 움직이고 공을 차는 걸 가지고서 과학자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미술을 통해서도 과학자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미술을 통해서도 어떤 소설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결정하는 것에서 그 아이가 선택하는 자기 결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여기서 스펙트럼을 왜 넓힐 필요가 있느냐면은 자기 결정성을 인간이 느끼는 것은 5가지에서 9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학과목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창의성이 줄어들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결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엄마들이 10과목 중에서 한 8개는 잘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법칙에 위배되죠? 5분의 1, 9분의 1 법칙에 위배됩니다. 초등학교 학과목이 10개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2개까지 잘하면 더 좋고 나머지는 평균 성적 안 나와도 나 괜찮아. 엄마 그런 거 케어하는 사람. 그런 거 신경 쓰는 엄마 아니야. 난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너가 좋아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는 두뇌 엔진을 갖출 확률이 아주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때는 꼴찌를 했을지라도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올라갈 것이며 대학교 이후에는 창업을 하든지 그 아이가 55세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 바로 자기 결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5가지에서 9가지 스펙트럼을 그 부모나 멘토가 잘 설정을 해주고 그 아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그 다음 선택을 자기 결정적으로 할 때 부모가 원하는 스펙트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부모가 이 스펙트럼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현대 부모가 이 선의 단계라고 했잖아요.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단계란 말입니다. 현대 엄마들도 그냥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는 엄마의 자식은 미래의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학원비를 벌어서 학원을 잘 보내고 싶고 지금 성적을 올리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있다. 미래에 실업자가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 자식들. 엄마가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관찰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근데 15세 이전의 아이들은 모방에 의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늘 목격을 해야 되고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하느라고 자식들 밥을 차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야, 네가 차려 먹어. 내가 지금 저기 자격증 따려면 이번에 석사학위 받으려면은 오늘 당장에 내가 이 책을 여기서 몇까지 봐야 돼. 내가 너 밥 해줄 시간이 없어. 냉동실 열어봐. 삼겹살 내가 잘라놨어. 김치찌개 1인분 내가 잘라놨어. 신김치 어디 있는 줄 알지? 너 요리책 빨리 검색해봐. 요리.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 네가 끓여준 김치찌개 좀 내가 먹어보자.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이면 요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식탁을 차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5살 때부터는 느껴야 돼, 애들이. 그리고 냉장고에 늘 풍부하게 먹을 걸 넣어놓는다? 애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실업자로 만드는 거야. 자, 이상으로 1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 먹을 거